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입니다. 자, 오늘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 멋지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뭐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고 나스닥도 약보합권으로 해서 이 미증시 같은 경우는 그냥 쉬어가는 흐름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뭐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지금 전쟁 중인데 뭐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 쪽에서 거의 탈환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인질 협상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 인질 협상 쪽으로 해서 5일 휴전 이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이스라엘에서 추정하는 이제 인질 인원은 240에서 250명 정도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일단 100명이라도 석방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 측 얘기고요. 하마스 쪽에서는 이제 뭐 한 번에 이렇게 다 하는 거는 본인들은 이제 좀 버텨야 되니까 초기에는 여성, 어린이 이런 노약자 중심으로 해서 적은 인원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최대로 잡아도 70명 이하라고 해요. 근데 뭐 몇 명이 될지는 이거는 뭐 양측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이 좀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마스 측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좀 진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은 좀 짧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CPI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요거는 그냥 결과 보시면 되고 시장에 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큰 뭐 쇼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냥 적절한 정도의 오차 범위면 괜찮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가 1% 기술적 반등 나왔죠. 말 그대로 그냥 기술적 반등이에요. 지금은 자율등락 구간입니다. 2400에서 2500 사이는 올라가도 흥 내려가도 흥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이탈하지만 않으면 되고요. 21선 여기서 지금 기울기가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21선도 이중바닥 이렇게 만들고 올라오는 기울기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별로 상관이 없다. 근데 이탈하면 안 되니까 조금 올라와 준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술적 반등 잘 나왔고요. 그리고 요거 주후반 정도 되면은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다음 주 정도 되면 살짝 꺾어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 이제 양호해질 수 있겠다.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 만기일 지나고 새로 지금 포지션 뭐 구축하는 이런 가운데 그냥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구간에서 이 외국인들이 이제 하락 포지션을 좀 청산을 좀 열심히 하고 있죠. 그것만 해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 못 간다고 지루하다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 요 정도까지만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서로 좀 눈치 보기 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뭐 코스피 주식 매도폭 크게 안 하고 있죠. 최근에 조금 더 매수도 하고 했는데 뭐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기관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는 뭐 그렇게 썩 금융 투자 쪽은 썩 그렇게 뭐 투신이나 특히 사모펀드나 이런 데서 들어오면 좋긴 한데 딱히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요 정도면 이거는 매수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금융투자 쪽은 이제 단기적으로 청산하는 물량도 많고 프로그램 물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선물을 매도했으니까 일부는 또 매수가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 뭐 선물, 그리고 옵션 다 관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하락 포지션을 좀 많이 청산해 놨으니까 매도하지 않는 것만으로 괜찮다. 코스닥은 많이 샀네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공매도 일부 청산한 거랑 일부 매수한 거랑 뭐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들 코스닥 수급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사실 코스닥은 기관에서 사는 게 더 빨리 움직이긴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수급하고 상관없이도 거래대금만 터지면 그냥 알아서 움직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수급은 사실 코스피가 중요하고 코스닥도 뭐 안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코스피 대비해서는 조금 수급은 약하다. 여기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도 뭐 2,800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니까 의미는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이 2,800억 매수했으니까 당연히 코스닥은 좋았겠죠. 2.55%. 근데 2.55% 올랐지만 보시면은 코스피는 2,400 그냥 지지받으면서 올라온 거고 코스닥은 어제 이탈했다가 회복된 거죠. 보시면은 이탈했다가 회복됐잖아요. 코스피는 이 코스닥으로 치는 790 요 구간에서 바로 반등이 나온 거고요. 요게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 790포인트 아래로 내려오면은 반발 매수 들어온다, 저점 매수 들어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해요. 지금 진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 급하게 생각만 안 하면 돼요.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13만원 위쪽에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살짝 흔들더라도 어차피 추세는 위쪽 방향으로 지금 돌리기 시작했으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냥 이런 식으로 타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여기 전쟁 때문에 밀린 거라서 그러지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정도 각도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완만하게 좀 우상향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가 좀 움직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2,500원 이 구간을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박스권 정말 지긋지긋하게 하단 이탈하면 그래도 저점 매수 들어오고, 이탈하면 저점 매수 들어오고, 이거만 계속 반복하고 있고, 고점 올라가면은 계속 떨어지고 돌파 못하고, 이제는 좀 넘어갈 때가 돼서 삼성전자가 좀 정신 차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코스피가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통적인 종목들, 메모리 업황이 회복되니까 전통적인 종목들이 좀 이제 회복을 할 수가 있는데, DB하이텍 같은 경우 바닥권에서 이제 살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요거 DB하이텍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5,000원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또 다시 한번 시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LX 세미콘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랐으면 이렇게 한번 쉬어야 되는데, 요 한 8만원 초반쯤까지 내려오면은 감사합니다고 좀 사볼 만한데, 여기까지 내려올지를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한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9만원 위쪽을 유지해주면은 그때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테스나 원익 IPS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도 이제 살만한 구간이에요. 지금 바닥권에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살만한 구간이다 보시면 돼요. 지금 뭐 계속 2만원에서부터 해서 요 23,000원 구간, 요 구간에서 박스권 계속 그리고 있죠. 올라가면은 밀리고 아래 내려오면 저점 매수 들어오고,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2만원 구간 되면 이런 건 사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23,000원까지면 그래도 15%는 되니까 쓱 올라오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심선 정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심선 이렇게 21,500원 회복하면 보거나, 아니면은 21,000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그때 보셔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나 원익 IPS 이런 우리 전통적인 소부장 종목들 있죠. 이런 쪽 이제 다시 볼 때 됐다. HBM 쪽, 당연히 좋죠. 좋은데 HBM은 성장성이고 이 전통의 소부장은 가치주 계열 쪽에 편승하는 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가치주 쪽,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이 메모리 업황 쪽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만 봐도 이쪽도 이제 소부장도 볼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체크하시고, 그리고 뭐 후공정 쪽에, 검사 장비 쪽에 뭐 테크윙이라든지 유니테스트 항상 말씀드리죠. 테크윙은 아예 9,000원은 그냥 올라타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서 한번 이탈했다가 바로 반발 매수 나오고 잘 유지해주는 거 보니까 테크윙은 그냥 더 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만원대 가는 건 당연한 건데 13,000원을 바로 갈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테크윙, 그리고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 있으니까 이런 건 살살 모아갈 만하겠죠. 유니테스트는 보통 후발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술브레인이나 동질세미캠 이거 가장 뭐 기본적인 종목들이죠. 바닥권에서 싹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전통적인 종목들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동질세미캠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딱 치고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런 거 뭐 35,000원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사면 되는 거고, 36,000원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한 일주일 정도 유지해준다라면 1, 2주 사이에 모아가면 되는 거고, 일주일 이상을 유지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36,000원을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DNF 같은 경우도 뭐 술브레인 인수된다라고 해서 한번 튀었다가 내려왔는데, 이거 오히려 기회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18,000원에서 본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바로 또 2만원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DNF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라고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이즈가 좀 작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실제로 뭐 유료원분들께도 이제 저희가 같이 이제 좋습니다라고 해서 뭐 매매를 뭐 시도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과거부터 뭐 수년 전부터 좋아했던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미반도체나 뭐 이런 종목들 이번에 조금 이제 실적 우려감 때문에 밀린 종목들 HBM 쪽에 좀 있죠.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6만원 아래로 내려왔는데 6만원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 반발 매수는 들어와요. 그래서 6만원 회복한 다음에 보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밀린 다음에 보는 게 맞는 건데 6만원 쪽으로 자꾸 붙어주고 추세를 깨지 않으려는 거 보니까 한미반도체는 살려주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오테크닉스나 이런 종목들도 좀 사이즈가 좀 있는 종목들이죠. 이 종목도 위쪽에서 잘 버텨주고 있고 오늘도 아래 꼬리 달면서 좋은 모습 보였으니까 이런 거 뭐 같이 보실만 하고요. 레이저 마킹 쪽으로. 그리고 ISC
이 종목이 급락이 나왔다. 어제도 급락이 나왔다가 제대로 올라오고 있죠. 이거 밀릴 게 아닌데 계속 자꾸 밀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85,000원 구간 유지 잘해주면 되고 9만원까지 회복된다라고 이건 다시 한번 제 궤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11만원까지는 뭐 어렵지 않다. 11만원 돌파하면은 추가 상승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수페타시스가 요즘 조금 이제 조용한데 21선 이렇게 우가향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회복하느냐고 좀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21선이 이제 다음 주쯤에 이렇게 완만해지고 이제 꼬리 돌리려고 하겠죠. 그럼 그때부터 언제 움직여도 이상할 게 없다. 만약 3만 원 회복된다, 이수페타시 또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좋았으니까 바닥권에서도 먼저 치고 올라왔고 지금 3만 원 구간 공방 펼치고 있는데 3만 원 위쪽 구간에서 유지하려고 잘 버티고 있죠. 어제 잠깐 이탈했는데 오늘도 바로 회복 시도하는 거 보니까 3만원 위쪽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회복되면은 또 보셔도 되는 종목이겠죠. 뭐 코아시아나 이런 종목도 항상 뭐 말씀드리는데 바닥에서 이제 살살 돌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바닥권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되겠죠. 코아시아 같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종목 중 하나가 뭐 파두가 있을 텐데요. 이게 상장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1조를 넘어가고 하는데 이게 매출액이 맞냐 이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거 다들 뭐 소식은 알고 계실 텐데 이번에 좀 이제 많이 실망스러웠다 이거예요. 야 이거 매출액이 매출액이 이게 맞느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건데 문제가 생긴 건데 이제 뭐 파도 같은 경우도 이게 시가총액을 그 거래소에서 이제 뭐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기보다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또 기술특례 상장이다 보니까 이제 실적으로 기술특례 상장 종목들은 실적만으로 이제 뭐 총액이나 이런 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성장성을 많이 땡겨다 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실망감에 의해서 밀렸는데 뭐 다시 한번 금감위에서 조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만약에 오늘 16,000원대 17,000원 아래 구간 같은 경우에는 반발 매수는 열심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불안하다 싶으면 기다렸다가 결과 나오면 보시면 되는데 나는 이 기업에 대해서 기업 내용만큼은 그래도 믿고 있다라고 하시면 17,000원 아래쪽이면은 뭐 처음부터 뭐 가파르게는 아니지만 한 주 한 주 모아가는 정도 음목 나올 때마다 그 정도는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결과를 보고 생각해도 되고 모아갈 거면 한 주씩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50만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닙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실망스럽게도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 금지 나오자마자 바로 50만원 터치해주죠. 그러니까 50만원 아래 있을 종목이 아닌 게 맞아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 완성하느냐고 다시 내려간 거죠. 보면은 모양이 이런 모양 아닙니까? 이런 모양 아닙니까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뭐 이중 바닥성 혹은 역회된 숄더성, 역회된 숄더라기에는 요게 너무 좀 짧긴 한데 어쨌든 그런 바닥을 만드는 과정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 거고 50만원 위쪽은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과도하게 수급적으로 밀어내리고 이런 동향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포스코 퓨처엠을 뭐 제일 좋아하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가장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는 없어도 괜찮은 수익률 꽤 상위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고 제가 작년 연말에 말일에도 18만원에 이거 기회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종목은 18만원이면 기회예요. 여기였죠. 여기였죠. 이 구간에서 작년 종가가 18만원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 18만원이었고 제가 요거 한 2배에서 3배 정도 가도 이상할 게 없다. 이거 50만원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50만원커녕 이게 거의 뭐 70만원 가까이 갔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슈팅 과정이 마지막에 또 나왔죠. 마지막 불꽃놀이 나왔죠. 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2차 전지주 쉬면서 공매도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엮인 거죠. 그래서 더 밀린 건데 사실 30만원 아래는 제가 볼 때 선 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한번 회복 시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을 만들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실망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지금과 아니면 또 사도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지난주 후반에도 기회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맥락이에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리트모스를 보유하고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 음극재 모두 이제 내후년이면 우리나라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이런 기업이니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가
이제 양극재 우리나라 1위 기업인데 에코프로와 함께 같이 너무 많이 밀렸죠. 그래서 반등 나오고 이제 살짝 쉬고 있는데 이것도 25만 원 회복되면은 괜찮아요. 25만 원 딱 붙여놓긴 했는데 오늘 회복되면 괜찮아요. 그래서 뭐 나쁠 건 없다. 근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현대차 시총보다 이 양극재 하나 하는 기업이 시총이 더 높은 건 조금 과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60만 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거면 현대차를 조금 더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현대차라는 이 기업을 좀 더 얘를 30만 원 정도 갖다 놓고 에코프로 BM을 이렇게 60만 원대에 갖다 놓는다라면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다들 인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현대차는 눌러놓고 얘만 올리니까 뭐 서로 비교해가지고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차를 끌어올리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현대차 기아차를 끌어올리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기다리시면 제가 볼 때는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 2차 전지들 이렇게 좀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오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좀 과도하게 눌렸다 보시면 되는 것 같고 에코프로는 사실 이 정도 사실 쉬어도 이상할 게 없죠. 80만 원 정도까지는 쉬어도 되는데 요 80만 원 아래에서 60만 원 여기까지 내려온 건 조금 과하지 않았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80만 원까지 제가 갈 거라고는 말씀드렸죠 1차적으로. 그런데 넘어가느냐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 했는데 다음날 갭상승 나오길래 거기다 아래 꼬리로 터치하고 올라오길래 이거 바로 넘어가나 생각보다 세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하루 만에 일장 춘봉으로 끝났죠. 다시 내려오면서 이렇게 와 있는데 이것도 21선이 워낙 우아양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끌어올리려면은 이제 80만 원 이번 주에 넘어가서 다음 주 정도까지 버텨줘야지 이게 위쪽으로 턴을 하면서 말아올리겠죠 21선이.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80만 원 빠르게 넘어가 있으면 조금 더 빨리 턴을 할 거고 요 80만 원 아래에서 이렇게 뜸들이면은 조금 더 늦게 턴한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 그리고 LNF 같은 경우는 조금 억울하지 않나 싶어요. 에코프로가 올라가면서 에코프로 BM이 같이 움직이고 하면서 저렇게 올라갈 때 LNF는 사실 크게 올라간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안 올랐다는 건 아니에요. 오르긴 했는데 얘는 2배밖에 못 올랐잖아요. 2배가 어떻게 뭐 밖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 무거운 포스코 퓨처엠이 3배 이상이 올랐는데 LNF 같은 경우는 더 올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못 올랐죠. 그러니까 조금 억울하지 않냐. 그래서 나도 코스피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LNF도 당연히 뭐 좋은 기업인데 얘가 수급적으로 좀 밀려가지고 좀 많이 이제 뭐 에코프로 그룹주에 비해서는 조금 소외돼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죠. 주행거리 실리콘 응급제 쪽으로는 대주전자재료 항상 보셔야 되고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 CNT 도전자 항상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다이나믹 디자인이나 이런 종목들 있죠. 우신 시스템 뭐 이런 게 이제 테슬라 관련 쪽으로 해서 그리고 지분 관련 쪽으로 해서 이런 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2차 전지 움직인 거는 지난주에 제가 기술적 반등 나올 겁니다. 테슬라 뭐 홍콩 상하이뱅크에서 30% 다운에 대한 뭐 악성 레포트를 냈지만 매도 리포트를 냈지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 기회 주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후반에도 계속 말씀드렸고 했는데 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뭐 경제 TV에 나가서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번 주 기회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라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이 테슬라 지분 얘기 말씀드린 거는 테슬라 주식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에서 230만 주를 더 샀다라고 합니다. 리비아는 21만 5,405주.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 공급이면 뭐 일부 한 주의 공급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공무원 연금 중에서 미국에서는 가장 큰 공적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캘리포니아가. 그래서 거기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이제 친환경 쪽에 이제 특화가 돼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테슬라 주식에 900만 주를 캘리포니아가 갖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 연금이. 참고하시고 리비안 주식도 거의 100만 주 가까이 들고 있어요. 97만 6,594주 보유하고 있으니까 거의 100만 주예요. 거기다가 인도에서 테슬라가 공장 짓고 싶은데 야 우리 관세 좀 인하해주면 안 되냐라고 요청을 했더니 인도 정부가 그래? 테슬라 정도면 생각해볼 만한데 하고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격포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들도 같이 좀 움직였다 보시면 되고요.
좀 전에 뭐 현대차 말씀드렸는데 현대차도 지금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좀 과해요. 이게 21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고요. 사실 올해 지금 실적 가지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동차주만큼 실적 좋은 이런 섹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그냥 숫자로 찍혀가지고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미 작년 매출액 같은 경우 이제 거의 뭐 그 가까이 와 있잖아요. 아니 거의 가까이 와 있잖아요. 올해 지금 벌써 가까이 와 있고 넘어가는 거는 기정사실화 돼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미 1, 2, 3분기까지 해서 영업이익은 이미 작년 영업이익 뛰어넘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을 1, 2, 3분기까지 해서 뛰어넘었어요. 4분기는 플러스 알파예요, 그냥.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얘는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속된 말로 더럽게 못 움직였죠. 더럽게 못 움직였죠. 그냥 뭐 작년 고점 부근도 제대로 못 올라간 거죠. 돌파 시도 정도만 했지 못 넘어갔죠. 21만 원 못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좀 억울한 거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30만 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가 좀 올라가줘야 나머지 종목들도 좀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성장주들이.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대기아차가 움직이는 거를 원하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얘네가 움직이면은 이제 시총을 좀 맞춰서 그래 현대차보다 높이 올라가는 거는 선 넘었지라는 인식이 팽배했다라고 하면은 현대차가 30만 원인지 조금 더 가도 되는 거 아니야? 40조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기아도 마찬가지죠. 기아도 10만 원, 10만 원, 12만 원이 뭐예요? 그 이상 가 있어야 되는데 못 간 게 좀 너무 억울하다. 15만 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잘 쉬고 있습니다. 얘는 10만 원은 왜 아래 있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10만 원 아래 있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한국에 있어서 그래요. 한국 기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갔어야죠.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저렇게 눌려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냥 이 지금 구간에서 너무 싸게 내려와 있는 이 부품주들 보시면 됩니다. 박앤세일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우하이텍 10,000원 아래로 내려와 있다. 이거 음봉 나올 때마다 계속 모아가셔도 됩니다 했는데 이거 진짜 7,000원대까지 갔어요.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밀렸는데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된다. 그리고 제가 아진산업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아진산업도 오늘 뭐 이슈 터지자마자 바로 올라오죠. 이런 식으로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화신도 마찬가지고. 아진산업은 현대차가 이제 조지아 공장 짓고 있죠. 1차 벤더 중에 가장 먼저 조지아 공장 합류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조지아 공장 같이 합류하는 기업들 다 좋아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화신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턴되기 시작하고 있죠. 거래대금만 조금만 더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SL 같은 경우 같이 봐야 되는 거고, 항상 우리가 보던 네 종목이죠. 성우하이텍, 아진산업, 화신, SL 기본적으로 보는 종목들이죠. 그리고 SL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못난이니까 SL을 좀 이제 뒤에다 놓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뭐 삼보모터스나 이런 종목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뭐 대원화성 같은 경우를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만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뭐 레포트 같은 경우도 계속 나오고 있죠. 자동차 산업이 지금 경기 둔화나 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판매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자동차는.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원재료비 하락 부분 때 이제 조금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고, 그리고 견조한 볼륨으로 업황 같은 경우 나쁘지 않을 거다.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은요. 그리고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더더욱 좋다라는 거.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은 자동차 부품주는 내년까지도 계속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되고, 친환경 시트 쪽으로 대원화선 계속 말씀드리는데 요거 지금 바닥권에서 모아가기 딱 좋습니다. 얘는 후발주예요 보통.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못 잡아서 아쉽다면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5G 관련주들은 기술적 반등이라 좀 나올 타이밍이 됐는데, 뭐 이런 거죠. 2025년에는 뭐 5G 장비, 6G 장비, 혼용 장비로 해서 투자를 본격화하겠다. 그런 5G는 대국민 사기였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지난 정권에서 이제 5G 투자 자금을 다 우리 그냥 호주머니에 그냥 넣어주다 보니까 코로나 지원금이라서 1차, 2차, 3차, 4차 계속 넣어주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할 돈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뭐 시장이 다 마찬가지였는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뭐 재정을 아예 다 갉아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좀 어려웠어요. 거기다가 작년이랑도 뭐 제가 말씀드렸죠. 15,000개씩 기지국을 짓겠다라고 했던 이 뭐
그 통신 3사가 각자 15,000개에서 45,000개를 져야 되는데 연말에 봤을 때 1,000개나 됐나 모르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뭐 통신 3사에서도 지원금 안 주면은 우리 기지국 안 짓는다라는 정도로 나오고 있고 거의 뭐 대국민 사기급입니다. 근데 LTE 장비를 5G에 이제 혼용해서 같이 쓰듯이 5G 장비를 6G 장비에 같이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슬슬 투자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다가온다라는 부분, 요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MW, 뭐 에이스테크, 뭐 너무나도 뭐 과도하게 많이 밀려 있는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 이제 한번 또 움직이면 또 많이 밀린 만큼 또 회복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머큐리라든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따로 한 번씩 뭐 공공 와이파이나 뭐 해가지고 한 번씩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솔리드나 뭐 이런 종목들 한 번씩 움직이고, 이노와이어스 이런 종목들 움직인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보통은 후발주인데 뭐 삼지전자 같은 경우는 인빌딩 쪽이니까 이거는 후발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기지국 설치하고 그 다음에 빌딩에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다른 종목도 움직이면 뒤에 후발주 쪽으로 움직인다 정도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 체크하시고요. 5G는 그래도 주도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예. 주도주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는 살아나야 주도주에 합류하는 거, 아직까지는 이제 낙폭과대주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AI 로봇 뭐 이런 쪽이 같이 뭐 주도주에 뭐 포함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주도주라고 하기에는 AI랑 로봇은 시가총액이 좀 낮은 게 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정도까지 체크하면서 가시면 되고, 폴라리스 오피스 최근에 뭐 4,000원 구간만 되면은 계속 반등 세게 나오고 있죠. 얘가 여기 있을 게 아닌데 최근에 시장 영향 때문에 밀렸고, 그리고 휴식이 필요한 구에서 잘 쉬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은 뭐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이런 뭐 AI 관련주도 전체적으로 다 볼만하겠죠. 얘도 쉬고 있으니까 좀 움직일만하고,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제 증자 물량을 잘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거기다 20에서 이제 살짝 말아 올리는데, 이거 지금 35,000원 아래 구간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구간인 것 같아요. 4만원 넘어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데 4만원이 좀 관건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요거 잘 체크하면서 보시고요.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좀 잠잠한데 살짝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온 모습은 나쁘지 않아요. 21선 이거 이번 주 후반에 다음 주에 싹 돌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움직여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18,000원 회복되는 게 1차, 그리고 2만원까지 회복되면 아예 걱정이 없어집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뷰노나 이런 종목들 의료 AI 쪽이 좀 탄력 있게 움직이죠. 내려올 때도 좀 과감하게 내려온 만큼 움직일 때도 탄력 있게 움직입니다. 뷰노 다시 4만원 탈환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위쪽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이제 뭐 루닉 같은 경우가 이제 증자 이후로 이제 좀 쉬고 있는데, 요런 종목도 이제 증자 이후에 아예 안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같이 보실 만하고, 딥노이드 요거 같이 볼 만하고요. 딥노이드도 최근에 좀 빠르게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 좋고요. JLK가 어제 뜻하지 않게 한 방을 맞았는데 괜찮아요. 어제 이 16% 거의 뭐 16% 중반까지 내려온 다음에 아래 꼬리 달았는데, 요 꼬리단 만큼 정도, 요만큼 정도 사이에서 지금 오늘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선 중 구간, 요 구간 뭐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요. 회복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뭐 제자리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낙폭과대에 있을 때 또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죠. 뭐 그래서 JK나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셀바스 헬스케어 요거는 후발주에 가까운데 얘가 이제 슬슬 한번 움직일 때가 되긴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그 전에도 그렇고, 이거 125,000원 여기가 맥점이라고 했죠. 125,000원 13만원 사이 정도면 아주 나이스합니다. 근데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갔어요. 제가 이걸 언제 말씀드렸냐,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는데 미리 수혜를 받았고, 얘가 225,000원 돌파 실패했으니까 여기서 정리하는 거고, 기다리시면 된다. 근데 어디까지 기다려요? 지루해요. 여기 많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하실 때 여기서 15만원을 이 주간에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못 버티면 이거 수급이 두산 로보틱스로 넘어가는 거니까 기존에 있던 로봇주는 조금 쉬게 놔둬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5만원 이탈하면 더 싸게 주는 구간 나오고, 14만원 정도부터는 밀릴 때마다 사는 거 좋은데 12만 5천에서 13만원 사이 요 구간이면 아주 나이스하다라고 했는데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간 다음에 1차 기술적 반등 17만 5천원, 그리고 11만 5천원 구간인데 여기면 또 살만한 구간이죠. 바닥에서 여기서 사기 좀 힘들었다? 지금도 오히려 좋은 구간이에요. 회복되고 나서 지지력대에서 받는 구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SPG 같은 경우가 실적이 좀 안 나왔는데 안 밀렸어요. 요거 밀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거 32,000원 헤딩하고 나서 기술적
쪽으로 이제 저항받고 밀린 거잖아요. 그러면 실적에 대한 영향 거의 안 받은 거랑 같아요. 이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셉니다. SPG가 참고하시면 되고요. 뉴로메카 같은 경우가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온 다음에 모양이 똑같죠. 실적이 안 나온 SPG가 얘네랑 모양이 똑같다. 그리고 오늘 반등도 좀 세게 나온다. 그럼 뉴로메카나 이런 종목이 따라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SBB테크도 마찬가지고요. 감속기나 이런 쪽은 같이 따라다닐 수 있다. 그래서 SPG가 생각보다 더 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로보티즈 볼만할 것 같아요. 이제 25,000원도 바로 회복되는 거 좋고요. 바닥권에서 아주 강력하게 올라오는 거 좋습니다. 그럼 25,000원 위쪽으로 회복되는 거 3만원 가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뭐 이렌시스라든지 티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뭐 스맥, 아레토 오토메이션 이런 종목들 너무 많은 종목들 알려드렸으니까 다 같이 그냥 보시면서 로봇주도 이제 볼만한 타이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은 저희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즘 좀 어려운 구간이었고 다시 한번 지수가 회귀를 하면서 이제 공매도 제한 조치에 올라왔던 거 다시 다 빠졌다라고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텐데 아니에요. 기술적 반등 나온 다음에 지지력 테스트 받으러 간 거니까 저점 확인하러 간 거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전쟁 짧게 끝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휴전되는 것도 보이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신감을 갖고 가시면 되고요.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쪽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내일 15일이니까 내일 공지 올라올 텐데 공지 확인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